최근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생명 경시 풍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생명과 안전보다 앞선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생명 존중 선언문이 발표됐는데요. 이 선언문을 만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박상은 위원장과 선언문이 갖는 의미와 실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황우석 사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2004년 그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2005년도에 연구 윤리를 중심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의 좀 생명의 어떤 그 존엄성을 지켜내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유전자 검사나 또는 이제 인간 배아 복제 뭐 이런 문제들을 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생명의 안전과 그런 어떤 존엄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심의하고 또 지켜내는 그런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최근에 생명 존중 선언문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어떤 핵심 가치를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서 첫 번째가 책임성. 왜냐하면 우리 인간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나 스스로 생명을 지켜내야 된다 하는 면에서 생명의 책임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생명의 평등성, 그리고 세 번째가 생명의 안전성, 마지막이 네 번째가 생명의 관계성입니다. 최근에 뭐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살해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많은 이런 생명의 혼란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의 관계성, 그래서 네 가지의 그 핵심 가치들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존엄성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그 실천 방안에 대한 영역을 나부터 또 가정과 학교와 기업과 국가 이렇게 나눠서 그 실천 방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년 정도 연구해서 만드신 선언문인데요. 제가 선언문 내용을 미리 봤습니다만 이렇게 긴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평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이잖아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실천 방안은 좀 약간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당연한 거를 우리가 안 지키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긴 하죠. 지금 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이 생명 존중 선언문을 저희가 만들면서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더라고요. 이제 이 생명 존중 선언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각계각층에 맞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제 상당 부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가 해설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교육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에는 그 아이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만화나 또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가미해서 아주 쉽게 이 생명 존중 선언문을 좀 풀어서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설서와 실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와 연령에 맞는 그 눈높이에 맞는 해설서를 다시 한번 만드시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또 학교에서 필요한 해설서가 있지만 이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어떻게 생명의 어떤 존엄성, 안전을 지켜낼 것인가. 뭐 스크린 도어 사건도 실은 기업이 지켜야 될 어떤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각 층에 맞는 수요에 맞는 그런 그들의 눈높이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교회에서의 실천 방안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생명 존중 설교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교회에도 또 다양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년주일학교는 유년주일학교대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주 잘 교재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생명의 날을 제정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 그 성육신 하신 날이 네. 마리아 태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인간 배아로 잉태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생명의 날로 하면 어떨까? 어느 날이라도 생명 주일로 저희가 정하고 예. 그날만큼은 모든 교회가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도 선포하고 또 헌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장기 기증 서약을 한다든지 이런 생명 기증 캠페인을 또 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그곳에 있는 시설들과 함께 이런 그 생명 존중 캠페인을 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살 예방 캠페인도 같이 벌리고 네. 또 거기에 있는 학교는 또 학교에서의 생명 존중 교육을 그 가까운 교회가 또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에 교회가 가장 중심이 되어서 이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선언문과 이게 캠페인 또 교육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을 막기 위한 그 구체적인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낙태나 뭐 네. 미혼모 문제나 저출산 문제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법을 만드는 거라고 봐요. 우리 국회에 20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생명 존중 포럼이 만들어졌어요. 국회의원들 구성이 되어서 그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함께 연대를 해서 생명을 지켜내는 법을 만들고 네. 또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어떤 법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시민단체가 함께 또 뒷받침이 되어서 저희가 공청회도 갖고 또 세미나도 갖고 우리의 그 시민들로부터 정말 동감하는 그런 생명 존중 캠페인과 그로 인해서 생명 존중 문화가 꽃을 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 교회 네. 또 우리 사회가 할 일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박상훈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